엄청 커다란 폰으로 나는 사진을 찍었어. 오이가 나왔어. 끓여도 참았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빠르게 긁었어. 빠르게 긁었어. 빠르게 긁었어. 엄청 커다란 폰으로 나는 사진을 찍었어. 오이가 나왔어.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오케이를 할 거냐면요. 제가 아이폰, 갤럭시, 픽셀 이 세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핸드폰 부자인데요. 핸드폰 부자로서 이 세 가지 휴대폰이 모두 다 카메라가 좋다고,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이 세 카메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블라인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전면 인물, 후면 인물, 전면 아웃포커싱, 후면 아웃포커싱, 사물, 음식, 풍경, 저조도까지 해서 총 8가지 상황에서 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카메라가 최강인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전면 인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볼게요. 세 개의 사진 중에 A가 가장 빨간 빛이 강합니다. 뭐랄까 약간 추운 겨울날 밖에 있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건 B인데 왜냐하면 피부톤이라던가 그런 게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세 개 중 가장 광각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봐도 역시나 B가 화사한 느낌인데요. A 같은 경우는 조금 창백하게 나온 듯한 느낌이고 C는 약간 노란색 필터를 씌운 듯한 느낌이네요. 역시나 세 번째 사진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후면 인물입니다. 후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A와 C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B 같은 경우는 다른 사진들에 비해서 얼굴의 색이 많이 노래요. 두 번째 사진 역시 B가 노란기가 더 많이 도는 걸 볼 수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조금 보정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세 개의 사진 중에서 C가 가장 사실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세 번째는 전면 아웃포커싱입니다. 전면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는 A, B, C 모두 너무 효과가 잘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A 같은 경우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고 이에 반해서 B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약간 취향의 차이일 것도 같은데 두 번째 사진도 효과가 적용이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역시 뭐 하나 콕 집어서 잘 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네요. 네 번째는 후면 아웃포커싱입니다. 후면 아웃포커싱 역시 모두 다 잘 됩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색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개 모두 애매하게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C가 부분 효과가 적용되고 나머지들은 나뭇잎을 그냥 피사체로 인식해버렸네요. 다섯 번째는 사물입니다. 사물 사진을 볼게요. 카페에 있는 화분과 꽃을 찍어봤습니다.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B는 노리끼리한 빛이 많이 나네요. A가 역시 노란색 빛이 많이 돌긴 하지만 B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C 같은 경우는 초록색 빛과 하얀색 꽃의 색을 가장 잘 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도 찍어봤는데요. 이거 역시 A와 B 같은 경우는 노란빛이 더 강해요. 이에 반해 C는 커피잔 색감을 아주 잘 살렸습니다. 차의 색감 역시 C가 가장 좋게 나왔네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신묘한님 인형을 찍어봤는데 C 같은 경우는 바로 산 새 거 같은 느낌으로 찍혔어요. 그런데 B는 그 인형의 질감을 가장 잘 표현한 느낌입니다. 벽지를 봐도 B가 그 질감을 가장 잘 표현한 걸 볼 수 있죠? 다음 사진 역시 C의 인형이 가장 깨끗한 것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B의 색감이 노란색이 강한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음식입니다. 시장에서 오이 사진을 정말로 찍어봤는데요. 역시나 B가 약간 노란빛이 강해요. 그리고 C는 그 오이의 색감을 잘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기를 찍어봤는데 이번에는 A의 고기가 가장 신선한 느낌이에요. 분명 같이 찍은 사진인데 C만 유독 익은 것처럼 나왔죠? 새우의 색감 역시 A와 B가 C보다 더 선명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가 매일 먹는 저의 주식 쌀국수를 찍어봤습니다. B 같은 경우는 고명 고기의 표면 표현을 잘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C의 쌀국수가 좀 더 맛깔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일곱 번째는 풍경입니다. 이번에는 C가 가장 어두운 느낌이에요. A와 B는 하늘의 색감이 푸르른 파란 느낌인데 이번에는 C가 가장 어두운 느낌입니다. 이번에도 C가 상대적으로 하늘의 색감이 어둡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세 개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세 개 모두 너무너무 풍경 사진 잘 나오네요. 정말 취향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여덟 번째는 저조도 사진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저조도 환경에서의 결과물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색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세 개 모두 잘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 세 개의 사진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진짜 기술의 발전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도 볼게요.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B 같은 경우는 하늘이 약간 거칠고 노이즈가 껴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C는 정말 맑은 푸르른 하늘 같아 보이죠? A도 잘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C가 가장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가지 상황에서 카메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A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였고요. B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였고요. 마지막으로 C가 당연히 구글 픽셀 4 XL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셀카는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가장 좋았습니다. 픽셀 같은 경우는 정말 찍으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오이란 이런 오이가 또 없습니다. 굳이 시장에 안 가도 될 정도의 오이였고요. 그 광각 특유의 왜곡 현상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색감이 조금 바뀌어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세 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찍을 때도 감탄하면서 박수를 짝짝짝짝 퉁퉁퉁퉁 치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 구글 픽셀 4 XL이에요. 이 사진은 밝은 곳에서나 어두운 곳에서나 사진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특히 저조도 환경에선 정말 진짜 웬만한 DSLR 보정한 것 같은 사진이 나왔는데요.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전화가 되는 카메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봤을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사진 3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니까 확실히 차이를 알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셀카는 전면 카메라는 아이폰이 압승이고 후면 카메라는 전반적으로 구글 픽셀이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애매한 중간에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셀카는 아이폰보단 못 나오는데 픽셀보단 잘 나오고 후면 카메라는 아이폰보단 잘 나오는데 픽셀보다는 못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 3개의 스마트폰 사진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It's OK! 민성이었습니다. 안녕! 엄청 커다란 폰으로 나는 사진을 찍었어. 오이가 나왔어. 그래도 참았어. 그래, 다시. 오케이, 다시.